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모든 일을 저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단계로 하고 싶어요. 이게 진정한 자유지. 본인이 첫 번째로 그걸 누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누구죠? 가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황 소장입니다.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수성가 부자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? 너는 어떻게 생각해? 한 100억만 있어도 좋아. 적은 금액은 아니지. 근데 자수성가라고 하면 막연히 모두에게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일단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내가 20살이야 아니면 31살이야 41살이야 뭐 52살이야 자수성가 기준이 다를 거 아니야.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지. 키가 180이면 크다고 했지만 농구선수 기준으로는 또 작은 거잖아.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. 혹시 그러면 나이대별로 이 정도면 자수성가다 하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인데 나이대별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릴 때는 20대나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내 소득이 주위 사람들 평균보다 한 10배 정도가 높다. 그러면 자수성가 같아. 그리고 30대 중후반부터 그 뒤는 자산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. 내 주변의 평균적인 자산보다 한 10배가 많다. 이러면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자의 기준이 되지. 거기서 말하는 누구나는 내 주위 사람 기준인 거지. 그래서 어릴 때는 소득 기준, 나이가 들수록 자산 기준이 되는 것 같아. 내가 버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한 10배가 많다. 그러면 그거는 부자다.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10배야. 근데 일반적으로는 5배 정도 되면 자수성가 했다?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내 기준은 10배야. 자수성가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. 누구는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막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집에 뭐가 안 들어왔고 너무 좁았고 뭐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자수성가라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시작하진 않잖아. 부자가 되거나 성장한 사람이. 근데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 자수성가의 기준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.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면 자수성가야? 모호한데요. 이게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내 주위 그룹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 뭐 한 10배가 많다. 뭐 5배가 많다. 소득이나 자산이. 그 정도 된다? 그러면 성공했다고 우리가 누구나 다 말한단 말이야. 주위 사람들이. 그러면 집이 먹고 살만해. 중산층이야. 그럼 이 사람은 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나?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빵원 갖고 시작을 해야 되나? 그것만 자수성가라고 따지나?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지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그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정도의 그 수준을 본인 힘으로 했다면,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요 정도 수준이었어. 그럼 내 주위 친구들도 그 정도야. 근데 여기서 내가 10배가 됐다. 그럼 그것도 자수성가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럼 소장님은 어떠신가요? 나는 사실 집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었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도 일단은 됐고 그 전에 내가 부모님 덕분에 가게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번 돈이나 이런 거 다 두고 1,000만 원만 갖고 나왔으니까 그건 내가 번 부분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1,000만 원을 받아서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. 나는 사실 여기 상황에서 일로 가가지고 시작한 케이스니까 네, 뭐 그렇습니다. 소장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? 왜냐면 그 전에 부모님 덕분에 식당을 하게 됐고 부모님이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야.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 부모님 덕분에 그거 한 거잖아 라는 그런 시선이나 이런 얘기들이 싫었어. 내가 진짜 이거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 시작은 부모님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해준 거니까.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억울했지만 반박은 못해. 그래서 싫었어. 그래서 그럼 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내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야. 근데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는 어쨌든 소장님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궁금한 건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삶은 어떤가요? 부자가 되면 일단 여러 부분에 있어서 편해.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되면 뭐 신경 쓸 게 많고 어쩌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경 쓰는 게 막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그렇진 않아. 그 말인 즉슨 원래 그 정도의 신경을 쓰고 살았던 거야. 그 외에 다른 부분,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우 선택권도 높아지고 편해지고 자율성도 높아지고 그렇지. 하고 싶은 걸 일단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지. 보통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. 소장님 그럼 그런 거 말고 다른 데서 느낀 건 없으세요? 내가 내 가족들한테 잘해줄 때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내가 잘 할 때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마음속에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일. 지금은 일이야.
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애가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족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이 제일 중요해 나한테는. 그럼 그 일이 최우선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? 난 이건 이렇게 생각해. 남녀의 역할은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. 책임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책임이라는 건 뭐야? 결국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난 생각을 해.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일을 이 정도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지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99%가 없어질 거야. 내 말의 신뢰도나 내 말의 무게가 다를 거야.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보다 훨씬 못 누리고 있겠지. 선택권 지금보다 많이 다르겠지. 그러면 그게 당연히 내 코어가 돼야 되는 게 맞지.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. 그러면 결국에 나의 핵심은 일 말고 뭐가 있을까? 일에 도움된다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.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야. 그러면 지금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거잖아요. 그치 많겠죠? 네.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 경험자로서 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앞에 길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랑 비슷한 정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저보다는 뒤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는 참 전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의미가 깊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죠. 본인에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좋아요. 내가 선택권이 달라진다니까요.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저도 분식 먹을 때가 있어요. 라면, 김밥 주말에 먹어요. 저는 그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. 누군가는 그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이라서 먹기도 한단 말이죠. 같은 공간에 있긴 하죠. 모든 일을 저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단계로 하고 싶어요. 이게 남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. 그냥 이거 하고 싶은 거야.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어. 때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진정한 자유지. 이 단계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아까 말했죠? 본인이 첫 번째로 그걸 누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누구죠? 가족입니다. 부모님이 느끼게 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이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느끼게 할 수 있어요.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. 어떤 선택권? 자유라는 선택권을 줄 수 있어요. 그럼 우리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? 가야 된다. 가야죠. 그게 성장입니다. 지금 제가 말한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근접하신 분들은 더 높은 그럼 그거의 끝은 없어? 선택의 자유가 완벽히 있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뭐 완벽히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비행기 사고 싶은데 아직 비행기를 못 사고 앉아 있잖아요. 답답합니다. 아주 답답합니다. 하여간 사겠죠 제가. 근데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추구해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장, 성공. 그럼 소장님 비행기 언제 사실 거예요? 그거는 비행기 값에 그래도 한 10배 있을 때는 살 거야. 이 비행기가 고장나도 내가 부담 없는 정도. 그거를 이거 고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라면 난 사고 싶지 않아. 그러면 부자들은 일 외에 재테크는 어떤 걸 좀 하시나요? 사실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부자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최소 순자산 기준 100억 이상이 넘어갔다 하는 분들은 재테크를 하기 전에 자기 사업이 충분히 잘 되는 데까지 투자를 합니다. 그러니까 웬만큼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하는 업으로 키우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거는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. 강남 건물로 넘어왔을 때는 이 강남 건물이 내가 하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많은 수익을 벌어주는 경우들이 많아. 좀 다른 경우는 이런 거. 나는 주식 투자를 해. 근데 그게 전업인 분들, 누군가는 재테크라고 부르는 분야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, 그럼 이분들한테는 그건 재테크야? 아니면 본업이야? 둘 다죠. 네, 저도 사실 그런 경우죠. 부동산에 관한 일들을 누군가는 재테크라고 부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재테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제 스스로. 왜냐면 이게 본업이면서 이 자산을 키우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. 자수성가라는 거는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본인만의 능력으로 성장을 이뤘다? 성공을 했다? 이런 거니까.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보이는 걸 추구해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고 자수성가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수성가 한 사람이라면 일단은 주위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일 거고 본인 스스로 인생의 만족도도 높을 거고 물론 성장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시간을 줄여보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이 멈춰서 쭉 가면 사람이 현타가 오거든요. 성장률이
멈춰 있을 때, 이럴 때는 성장률을 확장시켜야 돼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. 내가 매년 한 2배씩 성장했어요. 근데 이제 2배씩 성장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그러면 10배를 해보겠다고, 아니면 4-5배를 해보겠다고 목표를 잡고 해보세요.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나의 기분 전환이 되는 거고,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현타라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상황인 분들은. 그러고 나서 뭐 좀 됐을 때 기념으로 뭐도 좀 하고 즐겁게 살고 뭐 이러면 정말 행복한 삶 아닐까요? 선택권을, 자유를 갖고 있는 삶. 네, 자본주의에서의 자유,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는 거, 그걸 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